최소 3개의 질문을 각기 다른 후보에게 던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제는 후보자 캠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 다 하지 못. 자, 함께 동행하신 캠프 패널 혹은 후보자가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에 끝내주시고 답변 시간은 2분씩입니다. 참석하신 패널은 질문하실 때 간단히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 순서에 의해서 김문일 후보 캠프에서 먼저 질문권 드리는데요. 예, 사실 다른 후보자님들께서는 패널을 동반하지 않으셔서 김문일 후보님 측만 패널 2명이 참가하셔서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럼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캠프에서 온 패널 이승근입니다. 새해 기축년 대한민국 테니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2가지 사항을 기호 4번 주원웅 후보에게 팩트만 묻겠습니다. 2016년 9월에 협회를 개인회사처럼 기원 후원금이나 협회 운영 자금을 서슴없이 사용한 부패 사례로 지목이 되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체육인 영구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면책이 되어 또다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테니스 코리아 발행인 맞습니까? 그린벨트 훼손건으로 지금 형사 고발된 6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주원웅 후보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김종 차관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사건을 국회에서 건드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덕 장관 재판부에서 김정덕 장관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안민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친한 사람은 단체장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목이 됐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 세계 테니스 대회를 한 회계장부를 뒤져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무혐의가 됐고, 그러면서 김종 차관이 직접 저에게 제가 있는 동안에 회장하지 마세요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장 선거에 나가니까 표적 감사를 하고 입사 코트를 포함해서 표적 감사를 하고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다가 아예 지시를 했습니다. 주원웅 회장을 영구 제명시켜라. 정말 군사정권에서 있어야 될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이기흥 회장 체제로 와서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은 체육인으로 돼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사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테니스 코트, 실내 코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허가를 받는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입사에다가 얘기를 했고 입사가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고발하게 된 원인은 지금 곽 후보께서 감사원에 고발을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들 시나 이런 데서 전부 양성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대한테니스에 고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또 철거를 안 해서 마지막에 제가 고발당한 겁니다. 이 그린벨트법은 네. 답변 시간 초과하셔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널분 질문하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김문일 캠프에서 온 반기동입니다. 이번 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를 통하여 그동안 갈등과 관목을 걷어내고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한층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호 1번 정희균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년 동안 소송 분쟁권에 대하여 좀 더 원만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네. 협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책임하게 방조하지는 혹시 않았는지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저 질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 초과하셔가지고 30초를.
예. 과거 국민생활청장을 계셨어요. 정리해 주셔야죠. 질문 시간이 초과하셔가지고요. 1번 첫 번째 질문 하나로 답변하시죠.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잠깐 나온 거 말씀드리죠. 저는 국민생활체육회 중앙위에서는 어떤 직책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회장이었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부회장으로서 네가 아까 말씀드린 27대 집행부였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져라. 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1심 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계속 분쟁이 있을 때 시도연합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얘기했죠. 하지 말자, 풀자, 더 확대하면 안 된다 등등등등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의원대회 때였을 거예요. 대전에서 했을 때 우리 곽용훈 회장님께서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도회장이 부회장하고 좀 같이 상의해서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곽용훈님께서 저도 아시아연맹 부회장인데 사실 부회장이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부회장이어서 제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답변 이거로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50초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 캠프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일 후보자님 캠프에서 질문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후보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 받으신 나머지 후보분에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해야 되겠네. 예. 질문하시죠. 우리 곽 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협회 운영은 사실은 우리 주 회장이나 후보나 곽 회장 모두 단독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스폰 계약도 아무도 모르고 혼자 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좀 짚어보고 싶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회장의 출연금이 없으면은 후보자님, 시간이 질문 시간이 30초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일단 가름하시고 답변 곽 후보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1분 30초 2분 답변입니다. 예. 예, 김문일 우리 후보님께서는 옛날에 협회에 관련해서 일을 굉장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폰서 계약이고 협회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폰서 계약도 혼자서 다 한다. 우리 사무처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큰 중요한 계약은 이사회 성인이 없이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사회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김문일 후보 캠프 질문 순서는 끝났고요. 자, 다음 순서가 이제 곽용훈 후보 캠프 순서인데 따로 패널을 동반하지 않으신 관계로 후보자님께서 직접 각기 다른 3명의 후보에게 30초 질문 시간 지키셔서 질문하십시오. 예, 1번 정의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넥스트 제네레이션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한국에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알리슨이라고 아시아 쪽 담당하는 ATP 그 위원 이사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캠프를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넥젠 관련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여름 정도까지 이태리에서 끝나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문체부에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장이 되면서 넥제는 이태리가 연장이 돼서 그 기간이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가 왔냐면 ATP 250이 어느 지역이 하나가 코로나 못한 게 있어서 그거를 1년 단타로 해볼 의사가 있느냐까지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거짓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 곽 후보님, 제 다른 후보님에게 질문 던져주십시오. 저기 육사 테니스장 관련 미디어웨일 체크 문제 깨끗이 해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문일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항고헌 대법원의 판정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도 아마 승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준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돈은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곽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억은 그 압류되어 있죠. 그래서 13억은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협상해서 일단은 갚으려고 합니다. 제 사비로라도. 그래서 압류를 풀고 그리고 이제 이자 관계에서는 이제 서로 협상해서 육사 코트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기간도 아마 잘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자는 예를 들어 뭐 25억인가 되는데 그 25억을 다 받아간다 해도 절반은 48%는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협회에 그런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나면 주 후보나 또 미디어 의회하고도 좋은 관계로 협상해서 좋은 그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곽 후보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예, 주원홍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16년도 7월 30일 날 26대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은 테니스인들이 몰랐고요. 지금도 우리 주원홍 후보님께서 최순실, 김종 차관의 지원 없이는 제가 그때 협회장이 당선이 힘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허경훈 후보께서 그 우상일 국장을 기억할 겁니다. 미국에서 노독야라고 노독화의 동 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골프도 하고 친하게 지내서 한국의 체육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을 제가 정권 바뀌는 데 만났습니다. 주원홍 회장은 회장이 돼도 인준을 안 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고 그 정보를 우리 곽영훈 회장께서 국장을 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사람을 누구나 나와도 된다라고 해서 전영대 감독이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출연금을 대주겠다는 증권회사 사장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정부가 주원홍은 안 된다는데 내가 나가지 해서 갑자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당 국장도 또 체육 차관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의 체육 담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직접 스포츠서울 기자하고 만나서 셋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그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장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제 오늘 이 자리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짓말은 안 됩니다. 주부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주 후보님이지만은 정말 어렸을 적에 굉장히 제가 따랐던 선배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짓말은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발언 순서, 발언 시간 지났습니다. 자, 이제 정의균 후보 캠프 차례인데요. 역시 패널을 동반하지 않은 관계로 후보자님께서 직접 세 분의 후보에게 질문 차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각 후보자님에게 네, 하나씩.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두 개일 수는 있지만 네. 30초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시간이 그걸 예.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주원홍 후보님께 먼저 뭐니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질문, 옛날에 시도의장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 육사코트 공사 계약서에 그 채무는 운영 수익으로 갚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운영 수익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협회에 저희가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제 압류를 했는데, 회장인 김영철 회장하고 충남 협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압류를 풀어달라. 사실 저는 유사코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제 동생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동생이 더 화가 더 많이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곽 후보께서 회장이 되자마자 제가 돼서 바로 불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선배로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한 20일 뒤인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주면서 변호사하고 상의하라. 그러더니 저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제가 개임 기간 동안에 뭐 회계 문제, 기타 육사 문제 해가지고 5가지를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전임 회장을 고발하고, 그래서 제 동생이 여태까지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형이 선수 키우느라고 가정도 버리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했는데 어떻게 테니스협회가 고발을 할 수가 있나. 저는 그때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문체부가 저를 탄압할 때는 견딜 수 있었는데 대한테니스협회가 회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운 후배였습니다. 아무리 공무라고 해도 제가 돈을 주머니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다소 회계를 잘못하는 우리 사무국의 실수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사 문제는 애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년을 잘 이용하면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배임으로 걸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민영성 책임 묻지 않고 이 운영권만 육사가 비디오에 돈을 댔으니 30억을 빌려줬으니 운영권만 가지고 그 30억을 최대한 갚겠다. 곽 후보가 오자마자 그걸 거부하고. 네.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예, 어쨌든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은 달라진 것 같아서 저희 시도의장들이 조금 못 믿는 것 같고.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못 들어서 서운합니다. 또 3개의 질문을 각기 다른 후보에게 던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제는 후보자 캠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 다 하지 못. 자, 함께 동행하신 캠프 패널 혹은 후보자가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에 끝내주시고 답변 시간은 2분씩입니다. 참석하신 패널은 질문하실 때 간단히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 순서에 의해서 김문일 후보 캠프에서 먼저 질문권 드리는데요. 예, 사실 다른 후보자님들께서는 패널을 동반하지 않으셔서 김문일 후보님 측만 패널 2명이 참가하셔서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럼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캠프에서 온 패널 이승근입니다. 새해 기축년 대한민국 테니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2가지 사항을 기호 4번 주원홍 후보에게 팩트만 묻겠습니다. 2016년 9월에 협회를 개인 회사처럼 기원 후원금이나 협회 운영 자금을 서슴없이 사용한 부패 사례로 지목이 되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체육인 영구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면책이 되어
또다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테니스 코리아 발행인 맞습니까? 그린벨트 훼손건으로 지금 형사 고발된 6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주호동 네. 후보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김종 차관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사건을 국회에서 건드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덕 장관 재판부에서 김종덕 장관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안민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친한 사람은 단체장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목이 됐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 세계 테니스 대회를 한 회계장부를 뒤져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무혐의가 됐고, 그러면서 김종 차관이 직접 저에게 제가 있는 동안에 회장하지 마세요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장 선거에 나가니까 표적 감사를 하고 입사 코트를 포함해서 표적 감사를 하고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다가 아예 지시를 했습니다. 주호동 회장을 영구 제명시켜라. 정말 군사정권에서 있어야 될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이기흥 회장 체제로 와서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은 최익인으로 돼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사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테니스 코트, 실내 코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허가를 받는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입사에다가 얘기를 했고 입사가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고발하게 된 원인은 지금 곽 후보께서 감사원에 고발을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들 시나 이런 데서 전부 양성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대한테니스에 고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또 철거를 안 해서 마지막에 제가 고발당한 겁니다. 이 그린벨트법은 네. 답변 시간 초과하셔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널분 질문하시죠.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 2번 김문일 캠프에서 온 반기동입니다. 이번 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를 통하여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걷어내고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한층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호 1번 정희균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년 동안 소송 분쟁권에 대하여 좀 더 원만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네. 협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책임하게 방조하지는 혹시 않았는지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저 질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 초과하셔가지고 30초를. 예, 과거 국민생활청장한테 정리해 주셔야죠. 질문 시간이 초과하셔가지고요. 1번 첫 번째 질문 하나로 답변하시죠.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잠깐 나온 거 말씀드리죠. 저는 국민생활체육회 중앙위에서는 어떤 직책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회장이었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부회장으로서 네가 아까 말씀드린 27대 집행부였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져라. 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1심 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계속 분쟁이 있을 때 시도연합회장들하고 시도협회장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얘기했죠. 하지 말자, 풀자, 더 확대하면 안 된다 등등등등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의원대회 때였을 거예요. 대전에서 했을 때 우리 곽용훈 회장님께서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도회장이 부회장하고 좀 같이 상의해서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곽용훈님께서 저도 아시아연맹 부회장인데 사실 부회장이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부회장이어서 제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답변 이거로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50초 남았는데, 자, 그러면 다음 캠프 질문, 넘어가기 전에 김문일 후보자님 캠프에서 질문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후보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 받으신 나머지 후보분에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해야 되겠네. 예. 질문하시죠. 우리 곽 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협회 운영은 사실은 우리 주 회장이나 후보나 곽 회장 모두 단독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스폰 계약도 아무도 모르고 혼자 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좀 짚어보고 싶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회장의 출연금이 없으면은 후보자님, 질문 시간이 30초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일단 가름하시고 답변 곽 후보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1분 30초 2분 답변입니다. 예. 예, 김문일 우리 후보님께서는 옛날에 협회 관련해서 일을 굉장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계약이고 협회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폰서 계약도 혼자서 다 한다. 우리 사무처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큰 중요한 계약은 이사회 성인 없이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사회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김문일 후보 캠프 질문 순서는 끝났고요. 자, 다음 순서가 이제 곽용훈 후보 캠프 순서인데 따로 패널을 동반하지 않으신 관계로 후보자님께서 직접 각기 다른 3명의 후보에게 30초 질문 시간 지키셔서 질문하십시오. 예, 1번 정의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넥스트 제네레이션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한국에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알리슨이라고 아시아 쪽 담당하는 ATP 위원 이사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캠프를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넥젠 관련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여름 정도까지 이태리에서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문체부에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장이 되면서 넥젠은 이태리가 연장이 돼서 그 기간이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가 왔냐면 ATP 250이 어느 지역이 하나가 못한 게 있어서 그거를 1년 단타로 해볼 의사가 있느냐까지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거짓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 곽 후보님, 이제 다른 후보님에게 질문 던져주시죠. 육사 테니스장 관련 미디어웨일 채권 문제 깨끗이 해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문일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항고헌 대법원의 판정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도 아마 승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준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돈은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억은 그 압류되어 있죠. 그래서 13억은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협상해서 일단은 갚으려고 합니다. 제 사비로라도. 그래서 압류를 풀고, 그리고 이제 이자 관계에서는 이제 서로 협상해서 육사 코트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기간도 아마 잘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자는 예를 들어 뭐 25억인가 되는데 그 25억을 다 받아간다 해도 절반은 48%는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협회에 그런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나면 주 후보나 또 그 미디어웨어하고도 좋은 관계로 협상해서 좋은 그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곽 후보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예, 주원홍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16년도 7월 30일 날 26대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은 테니스인들이 몰랐고요. 지금도 우리 주원홍 후보님께서 최순실, 김종 차관의 지원 없이는 제가 그때 협회장이 당선이 힘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허경훈 후보께서 그 우상일 국장을 기억할 겁니다. 미국에서 노독야라고 노독화의 동 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골프도 하고 친하게 지내서 한국의 체육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을 제가 정권 바뀌는 데 만났습니다. 주원홍 회장은 회장이 돼도 인준을 안 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고 그 정보를 우리 곽영훈 회장께서 국장을 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사람을 누구나 나와도 된다라고 해서 전영대 감독이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출연금을 대주겠다는 증권회사 사장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정부가 주원홍은 안 된다는데 내가 나가지 해서 갑자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당 국장도 또 체육 차관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의 체육 담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직접 스포츠서울 기자하고 만나서 셋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그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장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제 오늘 이 자리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짓말은 안 됩니다. 주부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주 후보님이지만은 정말 어렸을 적에 굉장히 제가 따랐던 선배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짓말은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발언 순서, 네, 발언 시간 지났습니다. 자, 이제 정의균 후보 캠프 차례인데요. 역시 패널을 동반하지 않은 관계로 후보자님께서 직접 세 분의 후보에게 질문 차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각 후보자님에게 네, 하나씩.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두 개일 수는 있지만 네. 30초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시간이 그걸 네.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주원홍 후보님께 먼저 뭐니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질문, 옛날에 시도회장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 육사코트 공사 계약서에 그 채무는 운영 수익으로 갚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운영 수익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협회에 저희가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제 압류를 했는데 회장인 김영철 회장하고 충남 협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압류를 풀어달라. 사실 저는 육사코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제 동생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동생이 더 화가 더 많이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곽 후보께서 회장이 되자마자 제가 돼서 바로 불러서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선배로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한 20일 뒤인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주면서 변호사하고 상의하라. 그러더니 저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제가 개임 기간 동안에 뭐 회계 문제, 뭐 기타 육사 문제 해가지고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전임 회장을 고발하고 그래서 제 그 동생이 여태까지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형이 선수 키우느라고 가정도 버리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테니스계를 했는데 어떻게 테니스협회가 고발을 할 수가 있나? 저는 그때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문체부가 저를 탄압할 때는 견딜 수 있었는데 대한테니스협회가 회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운 후배였습니다. 아무리 공무라고 해도 제가 돈을 주머니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다소 회계를 잘못하는 우리 사무국의 실수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사 문제는 애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년을 잘 이용하면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배임으로 걸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민영상 책임 묻지 않고 이 운영권만 육사가 BGOL이 돈을 댔으니 30억을 빌려줬으니 운영권만 가지고 그 30억을 최대한 갚겠다. 곽 후보가 오자마자 그걸 거부하고. 네.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예, 뭐 어쨌든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은 달라진 것 같아서 저희 시도의장들이 조금 못 믿는 것 같고.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못 들어서 서운합니다. 하여튼 이 다음은 곽용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심판은 운동하면 안 됩니까? 선거운동? 심판한테 피해의식 있으신가요? 네, 답변하시죠. 답변 바로. 예, 저는 그 심판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이 아무래도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한 군데 지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업자는 선거운동 하면 안 되나요? 예, 당연히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거는 할 수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 업자한테 예. 현직 직무 정지 중이라면 현직 회장님께서 아직도 이번 회장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나요? 업체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면 예.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갑질로 느끼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정 후보님. 이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으로만 끝내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을 뺏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정기훈 후보께서는 아마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회장이 아니고 직무 정지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무 정지 예. 중이라 또 현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용품업체가 그죠? 용품업체가 이런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정기균 후보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예, 방금 현직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직 회장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정 후보님. 예. 저 각 질문이 세 개인데 네. 각기 다른 다른 거 후보님들한테 드려야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 혹시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국민생활체육 회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봉사하실 기회가 많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주니어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네, 마무리해 주시오. 질문. 네. 답변하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네. 아마 주니어 육성이나 이런 거 현재 말씀하신 것들을 예. 하셨다는 이제 주니어 육성은 생활체육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고 기부금만 냈죠. 선수들이 그 대회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시도 회장들이 시도 자기네 지역에서 대회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습니다. 카타나 카토 회장들만 인사하고 그래서 제일 아주 큰 일을 하고도 대우받지 못하고 기아 자동차 배 랭킹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15개를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6, 70개 우리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그 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배에서 볼보이라든지 심판들을 호주 오픈에 그렇게 견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대통령 하사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대통령 하사기를 생활체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때 김 회장이랑 생활체육 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고 좋았다. 그런 날들이 좀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일 때 같이 했던 사람인데 우리 정 회장은 그때 같이 했으면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저는 김 회장님하고 안 하고 이대봉 회장 때 했습니다. 나 할 때도 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여쭙던 자. 것은 주니어에게 어떤 일을 네네. 하셨냐를 여쭙던 정 후보님, 자, 제가 김문일 후보님 발언 마무리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후보 상호 간 토론 자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는 패널들을 모시고 와서 패널들이 질문을 던지면 패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상호 토론보다는 답변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그 순서가 됐으면 하고요. 상호 간의 토론은 좀 지양해 주시고 가벼운 30초 이내의 질문만 던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원홍 후보님 캠프에서 다른 후보님들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패널을 동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 후보님께서 직접 다른 3명의 후보님에게 30초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먼저 3번 곽용훈 후보. 육사 사실 굉장히 군에서도 파격적으로 결단을 해서 검문소를 거치지도 않고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코트입니다. 물론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협회가 돈도 안 들이고 30면의 코트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동호인들에 개방되고 또 선수들도 클레이 코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한마디만 할게요. 그런데 지금 육사 코트 때문에 본인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자 포함 55개 회장이 입후보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왜 여기 또 나와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답변하시죠. 예. 제가 육사 코트를 미디어 일로부터 뺏어온 게 아닙니다. 뺏어온 게 아니고 제가 2016년도 8월 1일 날 회장이 되고 나니까 육사 코트의 모든 수익금 대한테니스협회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관리소장을 지정해가지고 관리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뺏어왔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전부 다 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원웅 후보가 2016년도 8월 8일 날 만났을 적에 단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미디어 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이거를 넘겨주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단지 2016년도 8월 22일 날 원금하고 이자를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회장이 되고 나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업무 인계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육군 상관을 기하니까 크게 50억을 투자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30억을 차입을 했고 이 20억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뺏어오고, 물론 그렇습니다. 미디어위라고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이런 소송 관계에서 제가 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저에게도 조금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우리 정의군 회부께서 이야기했지만은 20대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테니스 코트 같으면 왜 제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정말 소송이 져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자, 주 후보님, 자, 두 번째 질문 후보자들께 던져주십시오. 네, 김문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문일 후보님은 저희 선배시고, 뭐, 국가대표도 하시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시고, 현대팀의 감독을 하면서 테니스에 기여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후배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사업가로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배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저희들 롤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렇게 사업을 잘 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자, 주 후보님 질문으로 좀 들어가 주시죠. 하셨으면은 좀 하신 다음에 회장 후보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제 답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주 후보께서 저의 칭찬을 아주 잘 해주시네요. 그렇지만 사실 주 후보나 곽여군 그 후보 회장 때 저희는 선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역대 그 두 회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회장들 밥 한번 같이 먹었습니까? 역대 대표 선수들 밥 한번 먹었습니까? 어떻게 주 회장은 선배들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통합, 화합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 칭찬해 주지만 오늘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6사 테니스 코트 오픈한 날 원로이신 이상현 선배, 김도환 회장님 그리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아주 추운 날 참석했는데 주 회장 인사만 할 때 저희 왔다고 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아이 주 회장 우리 왔다고 고맙다고 말 한번 하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내 행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그 후에도 주 회장 그때 나 정말 섭섭했던 게 나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냐고 아직도 그런 생각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되셨고요. 자, 이것은 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던져주시죠. 묻겠습니다. 정 후보님은 참 지방에서 그 5천만 원씩 출연하시면서 또 테니스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린 선수들을 아끼고 또 많은 희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 그 실업팀이나 시청팀이나 도청팀이 없습니다. 회장하시는 동안에 적어도 뭐 전주시청이나 전라북도 도청팀 네. 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아직 그것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회장을, 협회 회장, 생활체육은 2013년부터 했고요. 협회는 20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5, 16년에. 그때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표현하기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고등 팀이나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었고 제가 추석 때 한번 저기를 갔더니 지금은 전국 탑인 전주 금암초등학교에 완전 시멘트 바닥에 갈라진 데서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지하고 만들고 가령 중학교 팀 남자도 없어져가지고 다시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모든 학교에 새로운 코트 등등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최고까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했고요. 지금 실업 쪽 이제 제가 했는데 아직 그렇게 바로 못 만들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자팀만 과도기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테니스 협회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군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해 21년이죠. 하려고 했던 게 좀 미뤄진 면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꾸준히 질의응답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좀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좀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인데요. 이번 주제는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시도 이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성이라고 이제 육성 방안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시도협회와 연맹체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째가 소통이다. 그래서 협회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시도협회와 연맹에서 추천한 인사로 저는 구성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보통 뭐 회장의 거수기 뭐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는 저희 대한테니스협회의 입장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정기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협회의 주관 대회나 선수 육성 사업, 특히 주니어 육성 사업을 시도에서 할 때는 적절한 그 방안은 뭐 세부 방안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장 고생하는 시도협회 사무국장들을 위해서 일정한 운영 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걸 해드리고는 싶으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니어 기금 문제도 있고 육사 문제도 있고 너무 많아서 사실상 시도협회나 연맹까지 더 해드릴 수 없는 것을 그런 사정이 안 되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요.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당장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문일 후보님 의견 듣겠습니다. 시도 테니스 협회는 아까 그 후보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천에서 1억 정도의 회장 분담금으로 주로 운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제일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때마다 협회가 스폰서를 묶어주고 시도 자체에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맹보다는 시도 협회보다는 연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고연맹이라든지 대학연맹, 뭐 실업연맹 굉장히 그 대회는 많은데 그 협회가 지금 제일 그 취약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게 이 연맹 같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그 좀 적절한 그 예산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곽용훈 후보자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그 시도협회는 지금 현재 17개 시도가 있고요. 연맹은 6개 연맹이 있습니다. 물론 17개 시도 그리고 6개 연맹 다 지금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도하고 연맹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일단은 이 서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내년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공하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사무실이 없는 협회라든지 연맹은 그런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내려보내주는 돈이 17개 시도 그리고 2개 연맹에 1년에 경기력 향상 지원비 750만 원을 내보내주고 그리고 17개 시도에 400만 원 그리고 물품 500만 원을 주는 게 전부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시도협회가 운영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대한테니스협회도 또 주니어 육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 정도의 지원을 하면은 우리 17개 시도 협회 그리고 연맹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호농 후보님. 협회나 연맹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선심성으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시도협회 중에 회장의 능력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잘 되는 시도도 있고요. 또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시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정말 어려운 시도가 있으면은 중앙협회가 시도협회하고 소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문일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연맹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연맹은 지금 지역에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협찬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회보다 연맹이 더 넉넉합니다. 쓸 돈은 많지 않은데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맹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연맹에 속해 있는 어린 선수들까지는 아마 연맹이 후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수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것보다는 더 이제 그 연맹에 속해 있는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뭐 심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회가 지원해서 좀 더 알차고 좀 더 격이 있는 그런 연맹이나 시도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계실 유권자분들께 부디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회적 공통 질문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 토론회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잘 오셨고요.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주제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동호인과 엘리트의 융합, 시너지 효과 어떻게 내야 할까 이것인데요. 이 난제에 대한 협회장 후보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2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균 후보님부터요. 예. 대한테니스협회가 통합된 지 벌써 4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호인과 엘리트의 융합,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융합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받는 것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고 저희의 현 단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중점 사업으로 디비전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 양쪽의 입장, 견해차, 그리고 서로 간의 정을 돈독히 하자 이런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결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비전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디비전 사업은 시군구 광역리그에서 주말에 동호인 엘리트 관계없이 각각의 급수에 맞게 동시에 시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주 지역별 리그가 될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취지 그리고 저희 협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문일 회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쪽 하는 가장 저희 협회가 동호인들만 랭킹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는 주니어부터 엘리트 선수들
또 동호인들 그리고 레전드까지 모셔서 테니스인의 밤을 개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방안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문일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시다시피 테니스 출신이고 선수 출신이고 또 생활체육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호인, 엘리트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생활체육을 제가 해보면서 기합의 랭킹대회, 뭐 대통령 하사하기 이렇게 많은 그 대회를 유치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은 일이지만 지난 8일서부터 우리 야외에 테니스 코트, 테니스 이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원 운동을 테니스도 못하는 우리 테니스인들한테 이런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이런 적은 일이나마 이렇게 하고요. 저는 하나도 선수, 둘도 선수, 테니스 협회에 있는 가치는 테니스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협회의 기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또 현재 활약하고 있는 대표 선수들은 열심히 육성을 해서 윈블던이나 프랑스 오픈 많은 그랜슬램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효과를 할까? 어떻게 하면 융합이 잘 될까?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답이 없고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호농 후보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인이면서 90년대 초부터 동호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회도 만들고 잡지도 발행하고 랭킹제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동호인과 선수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만 테니스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기 전에 저는 이미 카타라는 연합회와 카토라는 연합회를 합쳐서 동호인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출전비에서 나오는 주니어 육성 기금을 다 이 협회가 내서 선수를 없애셨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생활체육, 카토 이분들을 합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주니어 펀드에 선수 출전비에서 받아내는 육성 기금을 그쪽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호인들이 자기가 원하면 17일반 그 펀드에 가입을 하게 해서 내가 낸 조그마한 돈이 주니어 선수에게 보탬이 되고 그 선수가 나중에 정현이나 권순우나 이영택처럼 된다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또 코리아 오픈이라는 것을 요즘 보면은 관중이 6, 7천 명이나 옵니다. 이 많은 관중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합에 나오는 동호인 말고 말 없고 집에서 즐기는 동호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고 20대, 30대 인터넷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인구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더 많은 테니스 인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고 강습회를 개최하고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분 후보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이 질문 마지막으로 모든 토론 주제는 끝났습니다. 자,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육사코트 문제, 그리고 제2의 정현 권순우 육성책, 테니스 저변 확대와 동호인과 엘리트의 융합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토론 진짜 마지막 순서인데요. 각 후보자별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 중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과 유권자, 그리고 테니스 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를
자, 1분 30초만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잘 담아서 호소력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의균 후보님부터요.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의 제 생각과 진심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선거 과정을 함께 해주신 세 분의 후보님 중 두 분은 협회장을 하셨고 한 분은 생활체육연합회장을 하셨습니다. 모두 전국 단위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테니스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저는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만 하는 협회에 누가 후원을 하겠습니까? 다음 4년을 또 싸우는 모습만 보시겠습니까? 협회는 주니어 육성부터 테니스의 대중화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절 쌓여있던 문제들을 조속히 풀고 화합의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회장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테니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호 1번 정희균이 과거가 아닌 대한민국 테니스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기호 1번 정희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문일 후보님. 테니스인의 한 사람으로서 76년의 대한 테니스협회 역사를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후보자들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회장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로 회장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단지 젊음으로 회장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상은 하도 복잡해서 무엇 하나로 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질과 덕망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945년에 창설된 76년 역사를 지닌 대한테니스협회는 선수 등록수, 동호인 수, 예산 모두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진 협회 회장은 자질 새로운 출발점에선 대한테니스협회, 전 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십시다. 대한민국 테니스답게 든든한 대한테니스협회로 제가 기꺼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곽용훈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협회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그 변화를 조직은 사람을 품지만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명분이 그리고 충분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 구심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힘을 모았을 때 우리 협회가 멀리 백년 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협회를 위해 고견을 나눠주신 다른 새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거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협회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진정성을 갖고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에도 협회의 발전을 위한 선의 경쟁을 기대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호농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뼛속까지 테니스인 또
제가 저를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한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 제 행보가 여러분 다 아다시피 테니스를 위해서 또 제가 좋아서 선수를 키우고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대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 공식사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은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장 입후보를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육사 문제라든가 또 저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습니다. 지금 새 후보께서 자꾸 저보고 싸움했다 그러는데 제가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당했고 또 잘못된 정보를 자꾸 흘려서 마치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잘못한 육사일도 잘못된 일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회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 남을 훑어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말씀드리고 또 제대로 된 합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그렇지만 제가 그 테니스 간에 그 화합과 통합을 하겠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선후배 간에 서로 갈등을 줄이고 그다음에 서로 위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돕고 또 선배들, 원로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 후보님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 순서 정말 저희가 준비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장 이 선거 토론회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 뭐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운 진풍경 같습니다. 그만큼 이 현재 대한민국 테니스계가 갖고 있는 과제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유권자분들에게는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작은 도움이나마 됐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고요.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는 이번 주 토요일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한국 테니스의 미래를 오늘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4분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